오늘의 시사 입체적으로 풀어드립니다. 3인칭 시사시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감사원발 문자 전국입니다. 아하, 문자인데 이번에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보내다가 뉴스 카메라 기자에게 찍힌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자가 이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한테 보낸 걸로 네. 추정이 되고, 내용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자였는데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뭐 상당히 공세를 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또 실제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입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네.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계자가 뭐 언론에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사원 국감이 끝나고 나서 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 예. 오늘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하. 김남국 의원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원에 대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를 대통령실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법사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제에 안 맞는 얘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를 하면서 예. 상당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거부는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서면 조사 받았는데 전 대통령은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김도읍 의원이 이건 제지를 안 해서 야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관계가 있는 얘기였는 모양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이 감사원발 또 문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죠. 네. 이것은 어떤 제가 뭐 지지하는 진영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국가의 시스템과 법치에 대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기문란 사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은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네. 빌미를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그냥 그냥 뭐 문의한 걸 가지고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공직기강실 있잖아요. 거기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직감찰을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은요, 우리 편이라도 징계를 하고 감사원 해임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정권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지키는 공직자들, 대통령들이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대응을 한다면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 개인의 뭔가 일탈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건 정말로 유병호 사무총장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함께 그렇죠. 뭔가 주고 받았고 네, 대통령도 알고 있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커지는 거 아닙니까? 문제죠. 대통령께서는 뭐 감사원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데 우리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막 이런 식의 언급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대통령실의 왕수석인 국정기획수석이 이런 보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분명히 뭘 주고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렇다면은 야당 측에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하는 감사원의 이런 행위들은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 그러면 이 문자만 가지고 이건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거고 그 전 정권에 대한 감사원을 동원한 어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이제 맞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 문자가
생전 처음 이관섭 수석한테 보낸 문자처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대목을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또라는 걸 보면은 이전에도 뭔가 해명 자료를 뭐 냈습니다라든지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계속 감사원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대통령실하고 소통해 왔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왕수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국정기획수석이라는 지금의 자리는 과거 정권의 정책실장이랑 거의 맞먹는 자리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정책기획수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한 자리지만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감사원장도 아니고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이유와 맥락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표창원 교수님이나 장성철 소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지 않죠. 못 보내죠. 공손하게 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뭐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지. 한 번이라도 보내주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남 험담하는 문자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동안 어쨌든 상당 부분 뭔가 소통이 이어져 왔으니까 이런 것도 보내는구나 싶은 대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저는 뭐 전직 대통령들도 서면 조사에 응한 바도 있고 하니까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거였는가?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서면 조사해야만 지금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가능했던 거냐?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라는 게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논란이 컸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게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 일을 사실은 좀 앞질러 가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 버렸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 답변을 안 하든지 답변을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감정이 들어간 반응을 보인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나 방어나 보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있는 어떤 수석하고 이런 문자를 주고 받았으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뭐 문의한 거 있을 수도 있지. 가만히 안 계시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정권 잡았다고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못한다라고 인정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권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이 그럼 됩니까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입장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른 얘기하시면 그게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국가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 기관들 그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랑 친한 사람, 우리 쪽 편이 그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해가지고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라가 망가져요. 근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례도 그러니까 저는 그 경제성 이 평가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권이 이제 겸허하게 이제 대처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다 무색한 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으로 가가지고 대선 출마한다고 그러고 지금 의원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그렇죠. 그게 그러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이미 그 시점에 그 사건부터 이미 깨졌다. 중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조성돼 버렸고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마치 과거에 이 대검 중수부를 이끄는 뭐 그런 존재인 것처럼 대검 중수부 하듯이 이제 그 산하에 있는 팀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한 여러 사업에 감사를 벌인다라는 게 여러모로 이제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에서 싸고 도는 것도 잘 이해는 안 되고요. 여러모로 총체적으로 감사원의 위상이 지금 이 사건들 때문에 아주 추락하고 떨어지고 있다. 땅이 떨어졌죠. 그 점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사원의 해명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해명은 지금 뭐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해명할 거다라고 설명한 거다. 이게 이제 감사원의 해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감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냐? 저는 의문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감사를 할 때 상식적으로 감사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 감사위에서 의결하고 예고하고 하면은 그게 감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이나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게 주요 감사 대상이 아니면 뭐가 주요 감사 대상이겠습니까? 특별한 사안이죠. 주요 감사 대상은 감사 의결을 해야죠. 네. 이런 사안도 의결 안 하고 감사한다는 거 하면 감사위원회는 그러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해명도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고남순님께서요. 감사원이 아니고 감사보고원이네요. 그리고 제리킴님께서는요. 절차적 정당성 그렇게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척하다뇨.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 소개도 해드렸지만 문자 그거 잘 모르겠고 언론에서 얼핏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한 일들에 관해서는 네. 나는 잘 몰라요. 신경 안 써요.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답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좀 이런 모습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실 거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께서 신문 보고 알았는데 뭐 잘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아쉬워요.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해명을 예.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뭐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식의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모르실 그리고 뭐 예. 신문 보고 알았다 이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근데 네. 대통령이 입장을 얘기하기가 부적절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절대로 뭐 우리는 감사원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힘줘 얘기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죠. 예. 문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은 알겠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모를 수는 없는 것이 이게 보고가 다 될 것이고 다 언론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해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 오해가 있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이지 그렇죠. 모른다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지만 네. 강릉에서 우리나라 포탄이 낙탄 예. 그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보고 못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감사원에서 이렇게 중대한 헌법적인 그 독립적인 지위를 훼손하는 사무총장의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지면 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할 부분들이잖아요. 예. 이걸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그렇죠. 살펴보고 네.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정답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장승철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아하,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 대표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좀 예. 이따 7시부터 윤리위가 열려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에 확정할 것 같아요.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의 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징계. 징계? 예. 징계는 징계한대요. 그 수위는 수위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명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제명을 해서 쫓아내든 예. 탈당 공고를 해서 쫓아내든 아하. 당원권 정지한 딱 2년 때려가지고 네. 2024년 출마를 못하게 하든 네. 다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럼 네. 2024년에 무조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우파 플랫폼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네. 2년 때려버리면 이거는 못해요. 그냥 탈당이나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2년이나 다 똑같아요. 효과는 같다. 네. 징계를 한대요라 말씀 주신 것은 들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못 믿으세요, PD님? 아니 그래서 어떤 뭐 취재가 어느 정도는 네, 취재됐고요. 예. 그 이항희 위원장이 예. 징계를 하겠다 오늘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대요. 아하. 그래서 윤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 뭐냐면 네. 이항희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근데 오. 이항희 위원장은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예. 그래서 이항희 위원장이 오늘 징계합시다라고 하면은 윤리위원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오늘 뭐 인용이 되거나 했으면은 예. 오늘 상당한 무리를 해서라도 저는 뭐 제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뭐 효과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인근에서는 호사가들이 뭐 신당 창당설도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과거에 바른정당도 해보고 뭐 그 이후 이 후신 정당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뭐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절대로 이제 신당 창당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선택하기가 싫을 거고 네. 일부러 그쪽으로 내몰아서 보수 표심을 갈라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당적을 박탈하는 이 선택지는 최대한 피하고 싶을 거예요. 다만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법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이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쓴 약을 독약을 들이켜야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원권 정지의 가능성이 저든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뭘 근거로 징계하느냐 이게 저는 상당한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뭘 소명하라고 했는데 뭐가 혐의인지를 지금 안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징계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뭐 소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면 정당성을 가진 징계가 될 수 있느냐가 좀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를 하더라도 지금 언론에 이제 어떤 계산이나 전망이나 이런 거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총선까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징계이려면은 막 당원권 정지 막 3년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런 계산이라고 하면 또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5년까지는 뭐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것을 따지는 기준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징계라고 그러면 뭐 한 50년 해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나오면 또 법적인 대응 하려고 할 텐데 아하. 이게 계속해서 뭐 주렁주렁 달고 가는 네. 국민의힘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 10월 6일 날 내려진 법원의 판단과 윤리위의 결정을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 못하게 네. 올해 12월 달에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내년 1월 말쯤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법원에서도 패배했고 윤리위원회에서 어쨌든 당원권 2년 정지 정도 때려버리면 네. 출마 자체를 못하잖아요. 전당대회. 예. 그럼 전당대회를 1월 달, 2월 달이 아니라 좀 뒤로 늦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대표 구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안철수, 뭐 권성동, 김기현 뭐 이런 분들인데 예. 지금 오르내리지 않는 지금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들 중에 몇 분이 한동훈 장관. 아니 한동훈 장관은 출마로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권영세라든지 네.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각이 한 번 있을 때 나와서 당대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버렸다. 그래서 네. 후보군들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당권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10월 6일에 판단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말씀에서 미뤄볼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그러면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할 때 반드시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되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인 거고 뭐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경원 예. 의원도 나오고.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그러면 지금 나온다고 주장하는 후보들 중에는 등에 윤심이 실려 있다라고 볼 만한 후보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권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훌륭한 분이지만 대중성이 있거나 당대표 뭐 대선 후보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도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한테는 아이 뭐 저기 뭐야 인수위원장도 시켜줬고 배지도 달아줬잖아. 은행 다 갚았고. 예.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흔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거 대중성이 좀 없어 보이고 네. 지도자감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러면은 내각에 있는 사람 좀 차출하는 게 더 훨씬 더 믿음직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더욱 친정 체제가 굳혀지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징계해서 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네. 같이 호흡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네.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는 여러 사람들을 공천시켜서 친정 체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2027년에 대선을 나의 힘으로 내 주도로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 그런 의도가 될 것 그 같아요. 호흡 맞는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게 이 정권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